네, 시장이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2,400선을 바라보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호실적까지 더해지는 종목들 대거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만큼 마지막 실적까지 오늘 두 분과 챙겨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종목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5조 9,390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87% 증가한 2,61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정상화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시장 성장성과 더불어 앞으로 이제 기대해볼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외 매출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그동안은 좀 많이 잡히질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 이제 재평가가 일어난 거죠. 이제 기존에 HMR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가정 간편식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이 가속화됐고 거기에다가 해외 매출 증가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장기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호실적을 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한 6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냉동식품 업체죠. 슈안스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사실 좀 말들이 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지금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 있냐. 왜냐하면 제일제당도 그렇게 현금이 넉넉한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게 코로나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이제 패턴이 좀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냉동식품을 더욱더 선호하게 되고 가공식품 또 우리 한국의 농심의 라면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처럼 이 K푸드에 대한 이제 기대도 좀 높아지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정말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새 음식료점 보면 농심 또 풀무원, CJ제달 같이 미국 매출에서 좀 어느 정도 파이가 좀 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수 기반인 기업들보다 이들 기업들이 어쨌든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단기 주가 측면에서 중장기로는 여전히 좋게 보는데 시장의 색깔이 좀 갑자기 또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 또 미국장 보니까 완전히 컨택트형 기업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CJ제일제당은 주가 올라간 배경이 컨택트보다는 약간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수혜 기대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시장하고는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초반까지 좀 하락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봉상인데 주봉으로 봐도 지금 몇 년간 거의 최고점까지 거의 그냥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좀 쉬어가도 그건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50만 원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네이버 사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빠질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런 빠지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 40만 원 초반까지 조정에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조정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 먼저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분기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시장 예상치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조 557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84% 증가한 1,01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서 태양광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경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젤리 인수 이슈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솔루션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이죠. 네. 특히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친환경이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된 업체, 특히 OCI가 지금 최근에 어떤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더 부각을 받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한화큐셀과 관련된 태양광 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또 나온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난다. 네. 근데 그 주범으로 태양광 업체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면서 집안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뭐 악재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세를 거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집안 보강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설치할 때 좀 보완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회사를 보는 입장 쪽에서 한 1, 2년 동안은 한 3천억 대 정도 중반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올해는 한 5천억 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에 맞춘 대표적인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PR로 계산하게 되면 뭐 18배 정도인데 18배 정도면 요즘 우습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방향은 열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올라온 속도가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인 만큼 약간 단기적인 조정 관점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 노리신다고 하게 되면 신규로는 적어도 3만 원대 밑에서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와는 상관없이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부분을 좀 대응을 하시되 그래도 흔들리게 되면 비중 확대 관점은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뭐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조 3,41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방산 사업의 안정성이 또 부각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고요. 지금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난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업 주가 이게 부진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사실 방산 쪽은 그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좋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우려감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세계 각국,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국방비에 쓸 돈을 어떻게 보면 좀 아껴서 네. 다른 쪽 경기 부양이 더 늘 수도 있다. 이제 우려감 때문에 방산 기업들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이 주가에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사업들이 뭐 이게 방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공기 뭐 엔진 부품이라든가 또 CCTV 뭐 자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재에 좀 속하는 그런 이제 자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쪽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피해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실적 발표를 해도 기대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롯데케미칼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더 나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의 지금 실질금리도 지금 이틀째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이런 산업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색깔에 좀 약간 단기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가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고 최소한 한 3만 원 레벨까지 단기 상승. 지금 뭐 주가 지금 보면 아마 뭐 펀드 매니저분들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려면 지금 성장주에 베팅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미 목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치주 중에서 아마 찾아보실 거 가능성이 높은데 기관들의 매수가 또 강하게 붙어버리면 저는 한 3만 원까지 레벨업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만약에 정말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한번 흔들린다, 그럼 적극적으로 좀 베팅을 하셔가지고 3만 원까지 한번 좀 끌고 가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구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3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게임준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컴투스입니다. 2분기 실적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52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73억 원 추정이 됩니다. 전년 대비 15.3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머너즈워의 6주년 이벤트 효과로 실적 반등이 예고가 되고 있고 4분기는 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시점인가요, 대표님? 컴투스를 얘기를 드리면서 게이머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이머 입장으로 봤을 때 게임 하세요? 아유,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게임을 어떤 게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제 빠지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안 좋은 케이스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서머너즈 워 초기에는 파티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 쉽게 얘기하면 현질이죠. 네. 돈도 막 뿌리면서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오래전부터 안 하죠. 왜냐하면 서머너즈 워가 물론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어떤 그 획기적인 또 다른 게임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아직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예전의 명성만 하지 못한 거네요. 그래서 네. 컴투스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히트작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드리면은 서머너즈 워 갖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솔직히 그래도 꾸준히 매년 1,000억 이상 순이익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그거고 그러면 새로운 히트작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과 흥행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는 게 게임주의 가장 본연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박스권 흐름밖에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신규 게임은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히어로즈 워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는 게임이 또 13일 날부터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장르가 SRPG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네. 약간 턴제로 이어지는 RPG 게임이라고 하게 되면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임들이 솔직히 잘 안 먹힙니다. 별로 인기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턴제 게임들 같은 경우 계속 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히트작이 없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관점 쪽에서는 또 어떤 출렁임을 봤었을 때 또 반등권에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갖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혹시나 오늘 실적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게임이 이제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주가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컴투스까지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실적과 함께 종목들의 전략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차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코세스라는 좀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무선 에어팟 많이들 요즘에 이용하시잖아요. 갤럭시 버즈도 그렇고 또 애플의 이제 에어팟도 좀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그게 이제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를 좀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올해 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좀 실적은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부터 터닝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주가 또 3분기부터 들어가면서 더욱더 매출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부장 얘기 계속 나오지만 반도체 이제 국산화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핵심 장비를 이번에 이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 트렌드가 비메모리 쪽에서 후공정에 대한 이제 패키징, 그러니까 패키징 후공정이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이제 그 장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본산이나 이런 쪽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 기업이 또 이번에 그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반도체나 또 에어팟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주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기업을 고른 이유 중에 좀 가장 큰 거는 저는 좀 수급이 좀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그 네. 기관 투자들이 최근에 좀 사긴 샀는데 어제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보통 보는 게 거래량의 한 10% 이상 좀 그 기관들이 매수하면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 기관이 16만 주 특히 이제 내용도 괜찮은 게 보통 투신들이 많이 살 때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5만 주라는 좀 대규모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양호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어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위가 좀 열려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단 목표가는 한 9,300원까지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레벨까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7,600원 좀 손절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좀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매수는 어제 좀 급등을 했으니까 좀 눌러줄 때 한 8,200원 정도 그 라인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도 좀 생소한 종목이기는 한데 뭐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수급 모멘텀이 눈에 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300원 그리고 조정 시 8,200원 선에서 매수하자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레조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